이노겸 경호학 초단계학계의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29번 영상입니다. 물적위에서 배제활동 3인데 지역별 안전검측 방법입니다. 안전검측하는 지역에 따라서 검측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측 지역별 검측 방법인데 이거는 이상철 교수의 경호현장 운영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측 지역을 또는 검측 대상을 외부 야외 운동장, 이건 다 바깥이죠. 그 다음에 내부 공중지역 방. 자, 여기서 공중지역은 실내에 건물 내부에 예를 들면 뭐 자판기라든가 신문 판매대와 같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공중지역이라고 별도로 분류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공중지역 방 검측, 그 다음에 숙소와 기념식장, 차량과 연도 검측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서 실시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자, 먼저 야외 중에서, 야외죠. 전체 야외인데 야외를 외부 검측, 야외 검측, 운동형 검측 또 세분했습니다. 다 건물 밖입니다. 그래, 건물 밖에 중에서도 운동장이라는 걸 특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외부 검측하는 것은 건물 외부와 건물 외부와 인근한 지역을 말하고, 요거는 건물 외부가 아닌 완전히 뭐 들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거의 관계가 없는 지역을 야외 검측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분류해놨는데, 자, 이 분류 기준을 일단 알아두시고, 먼저 일반적인 외부 검측입니다. 자, 건물 외부 인근 지역이죠. 자, 요거는 VIP의 승하차 지점과 건물 외부 벽으로부터 확산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승하차 지점 주변,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 다음에 침투 가능 창문, 건물 외벽에 붙었죠. 건물 외벽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붙었죠. 그 다음에 건물 내부 외벽에 가까이 있는 맨홀, 화단, 주차장, 그 다음에 낙엽이 쌓인 곳 등 이런 걸 중심으로 건물 외벽이 있으면, 이게 건물 외벽이라면 건물 외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확산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일에 승하차 지점이면 승하차 지점과 건물 외벽 창문 같은데, 출입구 같은데 여기서부터 확산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하게 하는 고의적 표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야외 검측입니다. 야외 검측은 기공식장, 배배기 행사장, 식목 행사 등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행사장 주변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서 통로를 단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사 시작 전부터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 기공식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삽교천의 기공식 행사에 간 겁니다. 준공식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불특정 다수인하고 시민들이 막 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배배기 행사도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이런 경우도 많은 농민들이 마구 막 농촌에 모이기 때문에, 논밭에 모이기 때문에 통로를 단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운동장 검측은 야외 중에서 운동장이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을 특정해서 검측하는 요령인데, 넓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다중 운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좀 세분화해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측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입자의 통로를 단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장에 갖고 도는 반입 물품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검측 검색을 해야 되고, 운동장에 내려다 보이는 직시 고지 등에 대해서 반복 검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검측입니다. 자, 내부 검측인데 내부가 있고 공중이 있고 방이 있죠. 자, 그럼 건물 내부라고 보면 건물 내부에 VIP가 머무는 곳은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아닌, 예를 들면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휴게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 외에 신문 판매대, 청소 도구함, 라디에이터, 소화전, 자판기, 오물수거장 등 공중에게 개방된 지역, 대중에게 개방된 지역, 이 공중지역과 공중개방지 합쳐서 공중지역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측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를 공중지역 검측이라 부르고, 공중지역 검측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들, 장소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공중지역 검측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라디에이터, 청소 도구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부 검측이라고 합니다. 내부 공간, 방과 공중지역을 제외한 내부. 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전기실, 보일러실, 변전실, 위험물 저장소 같은 건물 내부에 있는 이런 공간, 주요 기계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주통로와 행사장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는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자, 요 공중 개방지역 이런 게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죠.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실시합니다. 건물 내부를 검측할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낮은 위치보다는 높은 위치에 검측 대상물이 더 유의해야 되고, 통로상에 있는, 예를 들면 주통로나 행사장으로 가는 통로상에 있는 장애물, 가구, 거울, 무대장치, 음향장치,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송 설비, 실내 장치 형태 등에 유의해서 검측을 해야 된다. 자, 내부와 공중지역과 방으로 구분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방검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검측. 방안은 일정 지점에서 검측을 시작해서 아래 순서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첫째, 방은 먼저 방 한가운데에 가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가청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한폭탄 같은 거는 소리가 쫙쫙 들을 수 있죠. 아주 미세한 소리가. 자, 가청음을 듣고 이상이 없으면 방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특이한 어떤 징후 같은 거 있는가 없는가, 표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훑어봐야 되고, 이게 전체를 총괄해서 훑어보는 검측이죠. 두 번째는 바닥을 검측하고, 벽을 검측하고, 천장을 검측하고, 천장 내부. 자, 이게 바닥이 바닥, 벽, 천장, 천장 내부. 이런 순으로 검측하는 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이 넓으니까 바닥과 벽, 천장면, 천장도 공간을 분할해서 실시하는 게 좋고, 바닥 자체 검측이 있으면 여기 바닥으로 치면 방 가장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자, 이 출입문이면 출입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서 방 가운데를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검측합니다. 바닥은. 자, 우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 보면 됩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 등의 넓은 공간을 검측할 때는 마음속으로 가로 세로 90cm 정도의 사각형으로 나누고, 각 사각형에 혹시 작은 구멍, 균열, 수리 흔적, 기타 부자연스러운 것을 세밀히 점검하고, 혹시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은 가로 세로 5cm 사각형 부분마다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소리의 변화를 검사해야 됩니다.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안 나고 맑은 소리가 나면 공간이 비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건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밀폐 공간이라든가 비트라든가 빈 공간, 천장 내부에 유의되는데, 비트라는 것은 사람이 숨을 수 있거나 물건을 숨길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장은 일정 간격으로 개봉해서 사각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검측해야 됩니다. 아웅산 사태 때 아웅산 국립묘지 천장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많은 우리나라 여인들이 죽었죠. 기타 방 검측이 주의사항인데, 높은 위치에 검측 대상물이 유의해야 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되고, 이건 내부 검측과 똑같죠. 최근 개보수 지점 접합 부분에 유의됩니다. 그 다음에 음향 장비, 스피커 내부를 검측하고, 변기 내부나 변기의 물통 안에 폭발물을 잘 숨기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실내 장치의 형태가 변형되어 있다든지, 도청 장치를 숨기기 좋은 빈틈이 있다든지, 테이프가 부착된 곳을 다 일일이 뜯어봐야 됩니다. 모든 가구는 이동해서 폭발물이나 전기 접촉이 있는가 같이 검사해야 되고, 전자제품, 냉난방기, 배관 파이프, 금속 도가는 모두 분해 후에 검측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혹시 전자제품이라든가 금속 도관 이런 데서 부자연 소리가 날 때는 귀를 대보거나 청진기로 정밀 검측을 해 봐야 되고, 방 안에 있는 전등 스위치는 함부로 켜면 안 되고, 회로 점검을 해서 회로 이상이 없으면 전등 스위치를 조작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소음 방지 대책으로는 전화기 벨 같은 거라든가 방 안의 시계 종소리는 사전에 전부 제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량 검측입니다. 모든 차량에 출입 통제하는데, 이 차량은 대상자 차량뿐만 아니고 지원 차량, 일반 손님 차량까지 전부 포함해서 인가받지 않은 차량은 통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외부, 내부, 전기, 회로,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운전기사 입회해야 된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먼저 차량 주변을 살펴보고 원격 장치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문을 개방하고 본닛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차량 검측 시에는 시동 걸기 전에 차체 문을 열어서 유관 검사를 먼저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원격 조정치로 시동을 걸면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중요합니다. 구분해서 명시한 후에 검측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검측은 중첩에서 하고 책임구역은 명확히 나눈다. 검측 확인사항은 폭발물 설치 여부, 원격 조정 장치가 있는가 여부, 불순 분자가 숨어있는가 여부 등이고,
검측 대상은 주로 교량과 암거, 주변 능선, 곡각지, 맨홀, 전신주, 공사장, 위험물질 장소인데, 암거란 것은 어두울 남자 도랑거자죠. 이렇게 큰 도랑, 작은 도랑인데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표면을 덮은 지하에 매설된 도랑을 암거라고 합니다. 저런데 폭발물 숨기기 쉽겠죠. 자, 이런 것을 주로 연도 검측의 대상이 되었고, 맨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맨홀 안에 전부 검측했다 해봐야 됩니다. 숙소 검측입니다. 숙소는 조용해야 되니까 극도의 보안 유지 및 불필요한 인원 통제해야 되고, VIP가 있는 걸 모르게 해야 되겠죠. 가스 등의 위험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전기, 소방, 냉난방, 소음 등 파트별 지원 요소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념식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피소를 설치해서 30초 내외 정도 안전하게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반드시 마련해 둬야 되고,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식 활동인데, 검식이라는 것은 대상자에 제거되는 음식물, 음료에 대해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전 과정인데, 구매, 운반, 조리, 기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식재료의 조리 과정에서부터 검식 활동이 시작된다. 틀린 겁니다. 구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 담당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해서 배제하고, 구매 시부터 신선도를 확인해야 되고, 식자재는 철저히 열탕 소독을 해야 되고, 각종 질환자는 사전에 배제하고, 행사 당일에는 주방에 입혀야 되고, 음식물은 전문 요원이 검사하고, 음식물 운반 시에도 근적 감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텔에 체류할 때는 음식물과 음료는 방문 앞에서부터는 경호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갖다주는 조치까지 하는 것이 바로 검식 활동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물적 요소 배제 활동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리적 위해서 배제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